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드디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상감시 체제를 쇄신한다는 목적으로 고고도를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신형 무인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미 노스로 그루만사와 계약을 맺고 RQ-4 글로벌 호크 4대 중 한 대를 내년에 인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도입하기로 한 글로벌 호크는 노스로 그루만사가 미 국방성 개발 계획에 따라 최초로 개발한 고고도 무인기로 미 공군의 U-2 유인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한국 공군도 이미 글로벌 호크를 예전부터 들여와 배치하고 있습니다. RQ-4의 순항시간은 약 30시간, 고도는 평균 18,000m로 사르, 장거리 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갖추는 등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탐지 면적은 한국과 아이슬란드 국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번 임무에 투입되면 평균 30시간 동안 정찰과 감시 임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글로벌 호크 도입을 두고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현재 빚더미에 있는 일본의 상황상 글로벌 호크의 막대한 비용이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만한 정찰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전범국 일본은 계속해서 주변국을 감시하고 전쟁에 돌입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정찰 능력을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서 강화되긴 했지만 감시 정찰 능력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중첩적으로 이뤄져야 더욱 치밀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가적으로 정찰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북한에 이어 중국, 일본까지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도 백두 정찰기를 통해 주변국의 신호정보 등 독자적인 정찰과 수집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과거 대북 정보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했던 우리 군은 1990년대부터 독자적인 정보 수집 자산 확보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 이후 도입된 게 바로 금강 백두 정찰기입니다. 금강은 영상 정보를 금강산 지역까지, 백두는 백두산 일대까지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최고 13,000m 상공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금강 정찰기는 80km 거리에서 30cm급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100km 떨어진 곳에 북한군 시설을 촬영해 지상으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수집 능력의 경우 미군 U-2 정찰기와 유사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두 정찰기는 오랜 시간 비행을 하며 북한 지역에서 발신되는 신호정보를 수집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데요. 금강 백두 정찰기는 현대까지 총 8대가 도입됐는데 이 가운데 금강 정찰기는 일부 미국산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로 대체되었고 앞으로 국산 중고도 무인 정찰기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정보 수집 능력 향상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지만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형 백두 정찰기 개량 사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군은 지난 2011년에서 2018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 신형 정찰기 2대를 만드는 1차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과거 사업은 대한항공 주도로 진행됐었는데 프랑스 다쏘의 펠콘 2000S 비즈니스 제트기에 LG 넥스원이 만든 정보 수집 장치 하나 시스템 데이터 링크를 통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정보와 통신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기존 백두 정찰기에 전자장비 간 신호 교환을 포착하는 계기정보 수집 기능과 실제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 탐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이보다 더 높여줄 백두 체계 능력 보강 2차 체계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방사청은 지난 6월 백두 체계 능력 보강 2차 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개량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8,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차 사업을 통해 1990년대 도입한 백두 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정찰기 4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공군의 핵심 정찰 전력인 백두 정찰기에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1차 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상당한 만큼 2차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사청은 최근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거 1차 사업 때는 대한항공이 주도했던 만큼 이번 신형 백두 정찰기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조가 형성될지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사업은 카이가 반격을 해오면서 승패가 판가름 났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미리 카이와의 협력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이의 경우 CN235 등을 대체할 국산 수송기와 해상 초계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고정익 지원용 항공기 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대한항공과 카이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결국 카이가 백두 체계 정찰기 2차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카이는 신형 정찰기 운영과 임무 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을 수주해 향후 5년간 총 4대의 정찰기를 개량할 방침입니다. 카이는 체계 개발 업체로 프랑스 다쏘사의 비딘스 제트기인 펠콘을 기반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수집 장비, 송수신 시스템 등 주요 항전 장비의 체계 통합, 정보 수집 체계 운영을 위한 지상 체계와 통합 체계 지원 요소 개발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이는 백두 체계 정찰기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열린 아덱스에서 다쏘사와 항공기 지원과 기술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카이는 임무 장비 개발의 경우 LIG 넥스원과 협력할 방침인데요. 이번 입찰 사업에서 카이는 고정익, 회전익 등 다양한 항공기의 개발 역량과 개조 개량 경험, 중소업체들과의 협력 관계 등 사업 역량을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방사청에 따르면 카이는 T-50, FA-50, KF-21 등 다양한 군용기 연구 개발을 통한 체계 종합 역량과 중대형 항공기의 개조 개량 기술 노하우 등 기술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이가 다양한 항공기 개발 경험을 보유한 만큼 이번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신형 정찰기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형 수직 이착륙 무인 정찰기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 항공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우리군은 조만간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 항공기 사업은 산악 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한반도에서 효율적인 공중 감시 정찰이 가능하도록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차기 4단급 무인 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차기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차기 4단급 무인 정찰기는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무인 정찰기와는 달리 수직 이착륙 방식을 사용하고 임무 중량 40kg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육군은 전자광학 및 영상 장비가 15km 이상 거리에서 3m의 표적을 인지하는 등 다양한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번 차기 사업에서도 대한항공과 카이가 맞붙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카이의 경우 NI-500VT로 알려진 수직 이착륙 무인 정찰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NI-500VT는 폭 4.3m, 길이 4m, 높이 1.9m로 탑재 중량은 40kg, 채공 시간은 5시간에 달합니다. NI-500VT는 전기 모터를 사용한 틸트 로터 방식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날개의 분해와 재조립이 가능해 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는 등 정비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보잉 인시투사와 전술급 수직 이착륙형 무인기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차기 4단급 무인기로 KUS-V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KUS-VS는 현재 운용 중인 KUS-FT를 업그레이드한 무인 정찰기로 비행기 날개와 함께 이륙용 로터, 즉 회전 날개와 비행용 로터를 따로 장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반적으로 KUS-FT보다 대형화됐으며 요구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센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엔진 출력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KUS-VS는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한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프트 앤 크루즈는 이륙할 때는 지면과 수직 방향에 있는 이륙용 로터를 사용하고 순환 고도에 이르면 이륙용 로터는 정지시킨 뒤 수평 방향의 비행용 로터를 가속하는 방식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카이와 대한항공이 축적해온 노하우가 상당한 만큼 어떤 사업자가 선정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한반도 하늘을 지키는 항공 전력들의 세대 교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와 더불어 앞으로 활약할 차세대 한국형 차기 무인 정찰기까지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는 적임자로 굳건히 설 때까지 우리 모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